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면 증시 쪽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거고 금융 섹터들은 조금 더 상승하는 게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양기입니다. 현재 2021년 3월 12일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배정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역대급으로 많은 계좌가 몰렸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배정을 많이 못 받지 않으셨을까 예상이 되는데 또 1억의 증거금에 5주 받는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고요. 6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이 가능했었죠. 네, 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6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저도 다 청약 넣지는 못했고요. 3개, 4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배정을 받아서 이 경쟁률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300대 1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NH투자증권은 500대 1이 넘어갔었고 그만큼 엄청난 계좌 수와 엄청난 증거금이 몰렸던 올해 IPO계의 대여 중에 하나였었다. 그런 공모주 청약이 끝난 하루였다라고 예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하죠.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올해 5월 달부터는 금지하겠다라는 입법 예고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이 이제 안 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증권사들의 내용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령 회원들 계좌만 만들어서 공모주만 청약하고 실제로는 거래가 안 발생하는 사례들이 걱정된다라는 우려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중복 청약이 안 되게끔 입법 예고된 부분들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증시 변동성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런 우려에 의해서 매도세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 날은 또 많이 매도를 안 하려고 이제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때문이었는지 많이 매도가 됐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강력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또한 같은 식으로 개인은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을까요? 개인이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쌍끌이 매수에는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1.35% 상승해서 현재 3050포인트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아마 조금의 수익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7시, 오후 5시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후 6시쯤에는 1.61% 정도 이렇게 였다가 한두 시간 전에는 1.5포인트였다가 다시 1.6포인트로 올라왔어요. 상승률만 따지면 지금 현재 5%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채권 수익률이 도대체 뭐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 조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어느 한 조식에 100%다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섹터별로, 쪼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웬만한 증권가는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바이오 주식에 이 정도 투자를 하고, 또 뭐 금융 관련된 주식에는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섹터를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식품 관련된 쪽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채권 관련된 섹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 채권 관련된 sek터는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이가 좀 작았을 겁니다. 이 공간이 차지하는 공간이. 근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섹터를 조금 더 더 넓게 잡을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자금들은 어떻게 되냐? 다른 섹터에 있는 자금들의 퍼센테이지를 낮춰서 투자가 되겠죠. 당연히. 뭐 굳이 빚내서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들을
빼서 투자를 하겠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유입됐던 이 외국인, 어제 오늘 유입됐던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월요일 날은 다시 다 반환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증시 이렇게 올랐지만 뭐 물론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월요일 날 당연히 조금 더 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세를 또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가지고 계셨던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의 하락을 볼 수 있다,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될 포인트고요. 반대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상승하는 금융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해서 시간에 지금 단일가 거래인데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1.59%, SK증권 2%, 삼성생명 0.6%, 하나생명 1.3%, 1.5%, KB금융 0.7% 이렇게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장 끝날 때, 그러니까 미국 10년 채권물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같이 올라갔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자, 이렇게 금융주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기술 관련된 주들은 하락세를 보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금융 관련된 금리가 올라간다, 반대로 다시 말하면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공장을 돌리려면 자금이 긴급한 자금 필요할 때 대출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대출 그 이자가 부담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다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대출을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금 과감한 경영에 한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기술 관련되는 낮아지고 경기 민감주가 부양되는, 아마 2, 3일 전에 그런 걸 느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갑자기 기술주들이 하락했고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죠. 뭐 해운 관련된, 뭐 의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고 기술 관련주들은 하락했던 게 그날 미국 채권물 시장이 1.6%를 찍었습니다. 결과로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채권 시장 10년 채권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사이에 또 오르네요. 6% 찍을 것 같은데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날 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되는데, 10년 채권 수익률이,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금융 관련된 주는 오를 거고 기술 관련된 주들은 하락할 거다.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만약에 다시 하락해서 1.4포인트, 2.5포인트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졌다면 이 변동성은 제거가 될 건데 그럴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걸 막으려면 미국 연준 쪽에서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준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블랙아웃 기간이래요.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 이번 달 3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이때까지 3월 17일까지는 증시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검색해가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현재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눈으로 보고 시장 변동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당연히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미국 채권을 막기 위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연준 쪽에서 채권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채권의 금리를 좀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증시의 안정화가 올 거고요. 이때까지 만약에 계속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면 증시 쪽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거고, 금융 섹터들은 조금 더 상승하는 게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제 특별한 변동성이 있다라면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요. 이렇게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저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